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큰 일교차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가을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아침까지 1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11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7도, 영덕 18도, 포항과 경주 1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6도, 독도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완연한 가을 정취 느끼기 좋겠지만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포항과 경주의 학교에서 학생 1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학교 내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교가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 학교에서는 같은 반 친구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포항 지역 학교 3곳도 최근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 전체 확진자의 7.7%에 불과했던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생 확진자는 지난달 19.5%로 2.5배나 증가했습니다. 국내 전체 감염자 가운데 10대 비중도 9월 말 10.3%에서 14%로 증가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백신을 미접종하다 보니까 끊기는 고리가 없어진 겁니다. 학생들이 전면 등교하면서 학생들과 이제 점점 일상을 되찾아가고 학원도 정상 운영되고 미성년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무증상이 많았고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대들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실익이 적지만 이로 인해 미접종자가 늘어날 경우 또 다른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1% 미만에서만 문제가 되고 대부분 감기같이 이렇게 넘어갈 건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또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노인분들 이렇게 감염시키면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경북의 12살부터 17살까지 학생 13만여 명의 백신 사전 예약률은 35%, 실제 접종률은 14.5%에 머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낮아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나면 그때 초창기는 예전에는 그 반만 이래 검사에 떴는데 요즘은 전교생을 뜹니다. 좀 강하게 지금 진단 검사를 하는 거죠. 지역 학교는 이미 전면 등교와 이동식 수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은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강화된 생활 방역 수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동 수 없이 접촉을 최소화하는 동선 운용 등을 실시할 것이고 학교 밖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학교 생활 방역 지도 점검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10대들이 생활하는 교육 현장이 코로나 방역의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철강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철강 거점센터가 포항에 들어섭니다. 경상북도는 철강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사업비 1,300억 원을 투자해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 포항 철강 거점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철강 거점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철강 기술 개발을 위한 전기 슬래그 재용의 정련로 등 최신 장비 8종을 도입해 철강 기업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는 9년여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특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지수인 생활 물가지수는 4%대까지 올랐습니다. 물가는 더 오를 전망이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구는 109.59, 경북은 108.09입니다. 한 해 전보다 대구는 3.1%, 경북은 3.4%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대구, 경북 모두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2분기부터 1년여 동안 0%였거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2%대로 오르기 시작했고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마저 크게 오르며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 석유 물가 상승률이 대구는 28.1%, 경북은 27.9%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 생활 물가 지수도 4%대로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한우와 돼지고기의 경우 대구, 경북 모두 8%대에서 13%대까지 올랐습니다. 공공서비스 물가도 대구는 4.2%, 경북은 5.9%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가 크게 올랐고 계란, 돼지고기 등 축산물도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맞물리면서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3%대 물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제품 가격이 저물가 저금리 상태에서 유지됐지만 올해 들어 원자재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성장의 고물가 상태가 2, 3년 정도 유지되면은 73년, 79년과 같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양극화가 심해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석유류와 농산물, 원자재 가격 등 공급적인 측면은 단기적인 재정 정책으로 다른 생활 물가에 대해서는 장기 안정화 정책을 펼쳐 고물가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9일부터 포항사랑 상품권 350억 원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시는 당초 올해 계획했던 발행액 3,520억 원은 모두 소진됐지만 국민지원금과 정책자금 등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사용이 더 편리한 모바일 결제형 포항사랑 상품권 도입 및 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공공드론 상설 실기시험장이 울진군에 들어섭니다. 울진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드론 실기시험장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장 위치는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로 운영은 내년 1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성의 한 단위농협조합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개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의성의 한 단위농협은 지난달 여직원을 성추행한 조합장 김모 씨에 대해 이사회를 열어 회의만을 통과시켰습니다. 단위농협 내 최고 권위자이자 선출직인 조합장에 대한 회의만 통과는 이례적입니다. 이사회의 과감한 결단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도 김 조합장에 대해 개선, 즉 해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 요구 결정을 내린 겁니다. 성추행 조합장에 대한 농협 내부와 지역사회가 강한 처벌을 요구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징계 부분은 저희들 농협의 조합원들, 대의원들, 임직원들이 모두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농협중앙에서 그런 요구가 나오지 않은. 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안은 이달 중 열리는 이사회에서 의결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단위농협은 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안을 토대로 김 조합장 해임을 위한 조합 측의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조합장을 선발하라 그러는 그런 어떤 조치로서 이 사실이 저희 조합원들인데 알려지게 된다면은 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마 해임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전체 3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거쳐 해임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중으로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김 조합장은 지역사회의 잦은 사태 촉구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27일까지 추모공원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 공모를 실시합니다. 추모공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뒤 해당 지역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심의를 거쳐 내년 6월쯤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인데 추모시설 유치 지역엔 40억 원을 지원하고 화장시설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사업이 최근 행안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시는 2019년에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제2관 건립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은 시립미술관이 위치한 북구 환호공원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125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설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공영 주차장 2,760면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동천동 주차타워 등 주차장 1,160면을 확보했고 올해 말까지 서천 둔치와 쪽샘 지구 등의 공영 주차장 1,600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내년 상반기에 신경주역 공영주차장 450면 등 모두 670면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황남동에는 1,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환승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중학교가 부족한 포항 오천읍에 가칭 인덕중학교 신설이 추진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오천 인덕중학교 신설 안건이 지난달 27일 교육부 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가을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아침까지 1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11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7도, 영덕 18도, 포항과 경주 1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6도, 독도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완연한 가을 정취 느끼기 좋겠지만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